최강욱 비서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도록 직접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소 사안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이것 놓고도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다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짚어볼 텐데요.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 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광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고 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소환했다고 합니다. 조사받자. 그랬는데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와대는 언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느냐 그걸 정확한 시점을 알려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최강욱 비서관은 정말 이번 검찰 수사는 허접한 조작 수사다, 비열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시죠?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건데 그 인턴을 하도록 한 것이 하지도 않고 했던 것처럼 서로 짰다. 이 부분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은 그동안 줄곧 한 건 맞다. 그런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허접하게 하고 비열하게 언론 플레이 하느냐라고 맞서왔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피의자냐 아니냐 이것 부분도 놓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였던 거죠. 검찰은 이미 피의자 신분임을 밝혔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가려지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 수사를 하면서 어젯밤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밑에 중간 간부들이 지검장에게 기소합시다. 결재를 요청했는데 계속 더 검토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다가 밤 10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그래 내가 직접 지휘하겠어. 이성윤 패싱하고 기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부분들이 많죠. 녹취를 좀 더 들어볼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자, 서종 변호사 먼저 좀 물어볼게요. 기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검찰에서. 기소는 이제 이거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행정관청이니까 예. 원래는 이제 이거 수사 검사가 하는데 예. 최고 지휘권자는 총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장이 사인하는 겁니까? 사인 안 하고요. 예. 일반적인 기소는 차장까지 보통 차장이 사인하고 전결합니까? 차장까지. 예.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은 지검장, 검사장까지 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지검장한테 기소해달라고 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차장이 전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직무 규정에는 보통은 차장 전결, 차장까지 결재하고 예. 중요 사건은 이제 검사장까지 결재하거든요.
그럼 어제 사건은 이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 공직기강비서하니까. 그렇죠. 원칙은 이제 그 지검장이 하는 게 맞는데 예. 지검장한테 기소해라고 총장이 지시도 안 하니까 예. 차장이 전결한 거죠. 어떤 쪽이 더 맞다고 봅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윤석열 총장 지시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게 피라미드형의 계층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검찰권 행사는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검찰권 행사의 기준이 뒤죽박죽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총장이 최고 지휘권자로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의 지시는 당연히 따라야 되고, 따라서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안 따른 거는 어리게 항명이고 이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검장의 지시를 차장이나 부장이 안 따르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더 공무원이 단계별로 있을 때 예. 상관하고 이제 그 밑에 또 상관의 명령이 충돌되면 총장의 지시를 따르는 게 원칙이죠. 예. 예. 총장이 지시했으니까. 예. 검사 동일체 얘기하셨고 상명하복 얘기하셨는데 부하 검사가 윗사람한테 네가 검사냐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양석조 검사는 아까 상가, 예. 사석이니까 좀 이게 부적절하더라도 고검의 자천까지는 좀 과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했죠. 아니 지금 인사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군대로 치면 사단장 명령하고 그다음에 연대장이나 대대장 명령이 모순대가 다르다. 그럼 이게 더 높은 사람 명령 어긴 그 중간 간부 명이 위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그 위에 적법한 최종 높은 사람 지휘를 따르야 된다는 거예요. 김수환 평론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왜 망설였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성윤 검사장이 만약에 저였다 그러면 저도 기소하지 않는데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선 뭐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지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검장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무시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웃음이 좀 나왔는데 아니 밑에서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치받을 때는 그거는 검찰총장 명을 받았으니 그냥 막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상명하복입니까? 그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간부도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검찰총장 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밑에서 막 치받고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의로운 행동이고 괜찮은 행동이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그 불의에 해당하는 행동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성윤 지검장이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홍업 시장 아무래도 이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 총장이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수사는 결과로 얘기한다. 이제 결과로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증하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통상 그것에 중요한 문제 있을 경우 저는 이성윤 검사장 혼자의 판단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차장이 부장들을 전체 모아서 의원들을 뒀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이게 과연 기소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의견들이 충돌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끌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총장 판단은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혐의를 분명히 입증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인턴을 검찰에서는 안 했다라는 예. 것이고 최 비서관 입장에서는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이게 서로 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피의자냐 아니면 참고인이냐 이건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여론전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의구심도 들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소를 한 만큼 그거를 재판장에서 범죄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검찰로서는요. 김영기 의원, 오늘 인사가 며칠자 그 인사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설 세고 2월 3일. 31일자. 2월 3일자. 예, 2월 3일자인가요? 예. 2월 3일자. 예. 그러면은 이번 기소는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난 사람들이 옮기기 전에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 보이고 네.
또 오늘 기소를 한 것도 내가 유임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받고 좋아 뭐 이런 느낌도 좀 읽혀지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혐의가 있으면 기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승윤 그 총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좀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뭐 밖으로 보기에는 좀 톤다운 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이제 윤 총장이 특정 세력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대학에 추천서를 써줍니다. 예. 대학 입장에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좋은 학생이라는데 전혀 좋지 않은 학생이다. 검찰이 보면 다 기속감이에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공직기관 비서관이 하는 얘기는 실제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 봤냐? 못 봤다. 안 했더라.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예. 당신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해서 말하자면 추천서 자체에 대한 부분이 기속감까지 되느냐에 대한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경중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도 아닌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그게 그 특징은 뭐겠습니까?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검찰의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잉되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갑시장 어제도 윤기찬 변호사 우리 패널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서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좀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 지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할 내용이 충분히 갖춰졌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없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게 하나의 여론전 형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냐. 태산명동의 서유필처럼 그 양반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과는 별개로 검찰이 기소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또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과연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언제 피의자로 특정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 기소 정말 적절했는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검찰 인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태였다면 피의자가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했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피의자로 언제 전환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영주 의원, 네. 본인이 지금도 나는 피의자였는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도 이제 논쟁이 되고 있죠. 뭔가를 보냈는데 그것은 이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저 사람이 법조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과정 관리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론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 서류 이게 서로 다른 건지 등기 송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몰라서 안 가는 것인지 일부러 회피하는 것인지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좀 더 성의 있게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경중의 문제부터 처음부터 어떤 그다음에 문서로 소명한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인지조차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지금 청와대, 검찰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비화될까요? 관련된 녹취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조금 눈치 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저의 담임으로 배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첫 수업 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난 그 말을 진짜로 안 하고 책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탁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재수 씨 관련 사건은 동부지검에 수사를 했잖아요. 네. 영장 청구를 할 때도 동부지검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검에서 엄청나게 독촉을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기소 안 하냐고. 그래서 부장검사가 꾸물꾸물 하니까 호통을 쳤다. 이거 뭐 제가 취재한 건데 아니면 또 검찰에서 반박이 나오겠죠 뭐.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문아무개가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 뭐라는 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조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정권 초기마다 다들 검찰개혁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결국은 실패한 역사들을 이 사람들도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 법무부 장관 한 2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그렇지, 나와봐. 쉽게 말해서 장관 못 가게 하고 2달만 시끄럽게 하면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그거 50, 차네, 그래.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그렇지. 한순간이다. 그치. 네, 그때도 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최광욱 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이게 변호사. 법무관 예. 하다가 이제 변호사다가 공직기관 갔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상당히 이제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법률상으로만 보면 고소 고발을 당하면 이게 바로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최강욱 이분도 고소를 당했잖아요. 고발을. 그럼 이게 원래는 피해자고요. 다만 이제 수사 실무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언제 시점부터 하고 그전에는 이게 참고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희가 참고인을 오래가 갔다가 조사받다가 갑자기 당신 이제부터 피해자야. 이러면 이게 이름이 피해자 신분조서로 바뀌어요. 따라서 언제 피해자가 됐냐. 이거야 이제 공문 등기 우편 보면 소환 통지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게 유무죄. 결국에 그 허위 인턴을 작성해가지고 과연 이게 대학 입시에 사용했냐 안 했냐.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최강욱 비서관이 연결된 게 두 건인데요. 하나는 이게 본인이 직접 허위를 해줬다는 게 2017년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16시간짜리 있잖아요. 이걸 허위로 해줘가지고 연세대하고 고려대 대학원에 썼다. 이게 하나 혐의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조국 전 교수가 그 허위 16시간짜리를 다시 이게 그 위조를 해가지고 23배, 결국에 368시간 이거를 이게 허위로 위조를 해가지고 이건 조국 수석이 혼자 한 거예요. 위조해가지고 충북대 로스쿨에 썼다. 이게 지금 혐의거든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하나는 본인의 혐의고 하나는 이게 조국 교수의 혐의면 본인이 성실하게 출석해가지고 내가 16시간 내 거는 오해가 있다. 예.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공문을 보냈지만 원래 이건 서식이 모르니까 보냈다든지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지. 굳이 왜 출석 안 하고 종이로만 50장 써내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예. 저는 오히려 이분이 법조인이면 법조인답게 더 법을 지켜서 모범 보호가 성실하게 해명해서 검찰한테 오해를 풀고 해서 풀고 무죄를 받으면 되는데 안 간 거. 이게 문제라는 게 참고이든 피해자든 가야죠.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 검찰이 소환 통보한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환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법원이 소환을 하는 거지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할 뿐이다라고 하던데 자 어찌됐든 출석 요구서를 이제 등기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언제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보냈던 출석 요구서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객관적인 서류, 예. 출석 요구서 등기 우편을 보냈다 하니까 예. 그걸 이게 공개해서 시점을 한번 밝혀보자. 예. 이 주장이죠.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검찰 인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을 와서 조사받아라.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 전에 그런 셈이 됐군요. 청와대에서 왜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너도 당해봐라 이러면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끊어졌다고 하는 게 인턴 증명서가 16시간짜리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고등학생이 와서 뭐 이 청소 돕거나 뭐 이런 거 한 16시간 했다는 겁니다.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보고 이 국기문란 사건도 아니고 이 16시간짜리 인턴 끊어줬다고 해서 그 조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봉사했다고 그거 증명서 떼어줬는데 사실관계 밝히라고 요구하고 안 된다고 기소하고 그리고 중간에 서면 진술서 50페이지짜리 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다가. 그 서면 진술서 50페이지짜리도 부족하니 검찰 인사 지금 안 짜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한테 와서 지금 검찰 조사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거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검찰,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잖아요. 헌법조항인가? 그거 얘기하면서 그랬죠. 오직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국민이 위임해 준 검찰은 특별한 세력이나 특별한 이해관계나 특별한 의도를 갖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딸 나올 때 그때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해줬다고 하는 당국대 교수, 그리고 인턴 증명서 허위로 뗐다고 하는 공주대 교수, 그다음에 키스트에서 또 인턴 활동 증명 떼줬다고 하는 연구원, 이 사람들 기소했습니까? 전 기소했다는 얘기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행위하고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16시간짜리 지금 인턴 증명서 떼어준 거하고 혐의가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기소 안 합니까? 검찰의 권한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나요? 왜 그렇게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갖는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고 하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리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 검찰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소환하지요. 그러니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불신입니다. 불신. 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직적인 저항, 정치적인 목적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의 어떤 과정 속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와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총장이 좋아하는 결과. 예. 정말 혐의가 어떤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예. 그것이 많이 안 된다면 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 지시를 내려가지고 중앙지검장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 기소하도록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3번이나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앞서 제가 16시간짜리 인턴 증명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수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16시간 인턴 증명서 그 기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3번씩이나 지시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게 손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총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국기문란입니까?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겁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정말 혐의가 중하고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말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한테 대해서 비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세종 변호사. 일단은 이게 아까 그 청소만 이야기는 인턴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이제 법원이 하는 거는 뭐 적은 거 보면 법원 견학이나 또 이게 영문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런 게 지금 돼 있고 청소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최성해 총장의 표창을 위조했다. 이 위조 당한 사람은 피해자니까 최성해 총장은 기소하면 안 되죠. 근데 누가 만약에 고의로 키스트 아까 이야기했는데 고의로 이게 허위로 키스트해서 누가 발급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도 같이 기소하는 게 맞아요. 왜? 공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조의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허위 작성의 공범
이게 두 개는 구별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국의 평론가는 16시간만 이야기하는데 16시간도 이게 입시에 이용됐다면 작은 게 아니에요. 허위가.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368시간짜리 이것도 이게 서면 진술에는 정당하게 본인이 다 봉사해서 해주고 조국 장관도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368시간을 1년 만에 하루에 매일 가도 1시간 해요. 3일씩 가도 이게 100일 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68시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줘야죠. 참고이든 뭐든. 근데 그걸 서면으로 정당하다고 해버리면 이게 수사에 협조가 됩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368시간이 최강욱 비서관이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 장관 부부가 했다는 겁니까? 조국 장관 부부가 368을 그걸 왜 최강욱 비서관 위조를 관련해서 했는데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를. 최강욱 비서관은 서면 진술 50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정당하다면 최강욱 비서관이 한 일입니까, 그게? 조국 장관이 위조했다고 돼 있죠. 아니, 지금 그 조국 말씀- 장관이 한 네. 일을 가지고 왜 최강욱 근데 비서관한테 진실을 책임을 지워요? 368시간 얘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김성환 평론가가 제기한 것 같고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는 법조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자기 사무실에서 했다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게 16시간은 진실을 따져봐야 되지만 허위라면 당연히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 보고 기소해야 된다?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예. 허위라면. 근데 그 서면 50장을 제가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기 보도에 의하면 서면 50장 진술을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국 장관이 368시간도 정당하다. 그러니까 두 차례 다 그게 정당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368시간은 엄청난 저는 중재고 그거는 진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청소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무슨 번역을 했다고 하고 뭐 견학을 갔다고 하잖아요. 16시간이에요. 견학 갔다 오고 번역 몇 페이지 하고 그리고 청소하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16시간이면. 제 말은 공직자라면 368시간이 정당한지 아닌지 밝혀줘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예. 조국 장관은 문제인들 그걸 자꾸 끌고 가지고 명의로 얘기하지 발급된 말고요. 서류 아닙니까? 368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왜 최강욱 자꾸 비서관을 그, 기소한 혐의가 아니잖아요. 자, 헷갈리게 그거는. 하니까 그 부분. 서정욱 변호사가 368시간 이야기한 것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전부 포함된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최강욱 비서관 혐의와 관련된 건데 368시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얼른 듣기에 또 시청자들이 듣기에 최강욱 비서관이 368시간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 이야기는요. 예. 본인 명의로 위조된 거 아니면 368시간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거는 맞잖아요. 본인이 누구를 법무법이 말하는 청명 겁니까? 명의로. 거기서 최강욱 명의로. 아니 그게 368시간이 그렇죠. 위조를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명의는 최강욱 명의 발부된 거면 본인이 368시간을 했는지 우리 법인에서 아니면 안 했는지 조국 장관이 위조를 한 건지 이걸 이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하면 서면에 50장 진술에는 368시간도 정당히 했다는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교묘하게 지금 얘기를 뒤섞어가지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강욱 비서관은 16시간짜리 인턴 증명서를 떼준 거예요. 떼줬는데 조국 장관 부부가 최강욱 비서관이 떼준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이미지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360 몇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데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예. 최강욱 비서관이 떼준 건 인턴 증명서가 16시간짜리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국 장관 부부가 이미지 조작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건 그 부부가 한 거예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최강욱 비서관이 그거 아십니까? 최강욱 비서관 명의로 그 이미지 조작이 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거 아는 일입니까? 물어봤을 때 최강욱 비서관이 난 대답하기 싫습니다. 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너 조사 안 받으러 온다. 그래서 조사 받으러 와라. 안 됩니까? 기소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50장 서면을 읽어보지 않았다 했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 번 다 정당하다고 한 걸로 저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국민 앞에 368시간이 진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조국 교수가 위조한 건지를 저는 밝히는 게 도리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발급해준 예. 인턴 증명서를 자, 조작한 저는 사람은 따로 이해했습니다. 있는데 그걸 왜 네, 최강욱 네. 비서관한테 물어봐요? 자, 두 분 얘기를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영주 의원도 이해하셨죠? 저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남용인 거죠. 그 안에 그걸 얘기하는 것 중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거는 또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사실과 다르네 또 그것과 그럼 왜 세성의 총장은 왜
자기 정확한 박사도 아닌데 박사라고 썼으면 그거 다 해야죠.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검찰 또 언제까지 계속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